안녕하세요, 캐치돈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포스팅 알바를 하다가 저품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절대 포스팅 알바와 같은 광고성 포스팅을 작성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스팅 알바와 같은 광고성 글은 작성해야 합니다. 아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순히 네이버 블로그를 개인 기록만 남기고 어떠한 수익도 창출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네이버 블로그로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광고성 포스팅은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팅 알바는 광고성 포스팅의 작은 카테고리 중 하나입니다. 포스팅 알바, 기자단, 체험단, 마케팅 대행사 외주, 광고 의뢰 모두 약간씩 특징만 다를 뿐이지 모두 광고성 포스팅입니다. 결국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저품질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글을 썼을 때 저품질을 당하는지 알아야 어떤 형태의 광고성 포스팅이든 저품질을 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포스팅 알바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스팅 알바 업체에서 가이드, 사진, 원고를 블로거에게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자신이 저품질 요소를 구분할 수 있다면 서로 협의를 통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품질 위험이 있는 요소들을 모른다면 해당 업체가 저품질 요소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양심적인 고시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운에 맡기는 것이지요. 현재도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 중이기에 저에게도 많은 포스팅 알바 의뢰가 들어옵니다. 최근에는 포스팅 알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인지 저품질을 책임져주고 블로그 지수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얘기를 해보면 지수에 대해 잘 모르거나 어떤 행동들이 저품질에 걸리는지를 잘 모르는 곳이 많습니다. 양심적인 곳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사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같이 블로그를 여러 개 운영하면서 저품질을 먹어가며 테스트를 하는 사람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포스팅 알바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저품질을 막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저품질을 방지하는 방법은 10가지가 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저품질 요소 중 3가지를 공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서 저품질이 왜 오는지, 확인법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오늘 제가 방지법만 알려드린다면 그대로 따라하시다가 훗날 저품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알고리즘은 점점 발전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품질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리를 알아야 계속해서 변하는 알고리즘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저품질이 왜 발생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저품질은 검색을 하는데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블로그는 노출이 되는 것이 생명이기에 저품질에 걸린다면 사용 선고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에서는 왜 저품질을 주는 걸까요? 우선 네이버가 어떤 회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이버는 광고주들의 광고를 통해 돈을 버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포털 사이트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수록 광고의 가치가 올라가고 많은 광고주들이 광고를 맡기게 되겠지요. 그래서 네이버는 우리에게 무료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검색 사이트를 제공하고 무료로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요. 만약 블로거가 광고 수익을 모두 가져가고 아무도 네이버 광고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만 보고 망할 것입니다. 결국 네이버가 저품질을 주는 이유는 네이버 이익에 반하는 행동, 즉 네이버가 싫어하는 컨텐츠를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싫어하는 컨텐츠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이버 이용자를 떠나게 만드는 컨텐츠와 네이버 광고 수익을 막는 컨텐츠입니다. 첫 번째, 네이버 검색자가 떠나게 만드는 컨텐츠입니다. 포털 사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수록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대부분 정보를 찾기 위해 네이버를 방문하는데 좋은 정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 사이트인 구글,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겠지요. 자세하게 예를 들어 파스타 만드는 법을 검색한다고 해볼게요. 검색을 하여 상단에 위치한 블로그를 들어갔는데 떡볶이 만드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검색자는 엉뚱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를 검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블로그에게는 저품질을 주고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블로그를 노출되게 해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네이버 광고 수익을 막는 컨텐츠입니다. 첫 번째보다 더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네이버 광고 수익을 막는 컨텐츠인데요. 직접적으로 네이버 회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저품질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포스팅 알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팅 알바는 결국 광고성 포스팅이기 때문에 네이버 광고 수익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스팅 알바를 하다가 저품질을 당하고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모든 블로그의 저품질 원인은 알려드린 두 가지의 이유로 설명이 됩니다. 결국 영상 초반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네이버에서는 광고성 포스팅을 싫어하지만 우리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품질의 원리를 파악하고 방지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돈을 계속 벌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블로그로 돈을 버는 길은 저품질 원리를 기반으로 어떤 포스팅을 썼을 때 저품질을 당하는지 확인하고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서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저품질에 관해 원리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다 보니 영상이 길어져 시리즈로 나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품질의 종류, 확인법, 방지법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블로그를 운영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우위에 서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운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꼭 두세 번 복습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